안녕하세요. 취업길잡이 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준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단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취준 시절로 돌아간다면요. 인턴 2번, 프로젝트 10번, 해커톤 10번 그 모든 걸 다 제쳐주고 단 한 가지부터 했을 겁니다. 바로 코딩 테스트 준비요. 왜 제가 망했냐면요. 저는 스펙을 1년 쌓고도 정작 코딩 테스트 때문에 공채 문 앞에서 다 떨어졌어요. 오늘은 제가 그때 왜 망했는지, 그리고 지금 수백 명 멘티들과 상담하면서 깨달은 코딩 테스트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나도 코딩 테스트부터 해야겠다 라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취준 기간 보통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잡으시죠. 그러나 이제 결과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다들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전공 공부, 블로그 다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래 준비해도 결과가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훨씬 짧게 준비했는데 빠르게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코딩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통과는 결국 지원하는 거고 면접은 코딩 테스트 통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코딩 테스트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그래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취업 시계를 가장 빨리 돌릴 수 있는 첫 단계, 그게 바로 코딩 테스트입니다. 이제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저는 멘토링에서 800명 넘게 만나봤어요. 코딩 테스트를 그 800명 중에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진짜 손에 꼽혔습니다. 물론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빠르게 합격을 했죠. 근데 보통은 문제를 한 200문제도 못 푸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합격자 데이터를 보면 기초를 다지는 한 200문제에서 300문제 정도. 핵심을 개념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문제수죠. 네카라쿠베급 코테를 통과하려면 400문제에서 500문제 수준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아,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문제수가 많다고 실력이 정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제 멘토링 빅데이터상인 걸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이건 제가 직접 멘토링한 합격자들의 패턴인 것뿐입니다. 예시를 들면 S사 알고리즘 특강도 60일 동안 하루 3문제, 총 180문제를 풀게 하죠. 그게 바로 기초를 다지는 문제 구간이에요. 그 수준이 되어야만 문제를 보면 아, 이건 DP로 풀겠다. 아, 이건 BFS로 접근할 수 있겠다. 감이 온다는 정도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풀어야 되시는지는 아시겠죠? 자, 코딩 테스트 준비를 미루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면접을 아예 못 봅니다. 아예 기회 자체가 오질 않아요. 코딩 테스트는 일종의 면접 티켓입니다. 면접 획수가 합격률을 만들어요. 보통 한 채용 시즌에 아시겠지만 이력서는 거의 변하는 게 없죠? 그런 면접은 면접관이 보는 시야가 보통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이력서로는 비슷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접을 많이 볼수록 합격 확률이 증가합니다. 질문 대비가 잘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면접은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취준 시절을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코딩 테스트부터 먼저 끝내놓고 나머지를 한다. 그게 바로 제 1순위 전략입니다. 그럼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준비하냐? 멘티들이 가장 많이 물어요. 그럼 거기서 가장 많이 물어본 세 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제가 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붙잡아야 되냐? 취준 남은 기간에 따라 다른데 대학교 2학년 정도, 그러니까 취준이 한 1, 2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논리력을 위해서 끝까지 고민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취준이 코앞이다. 한두 시간 정도 고민해보고 답지를 보고 이해한 뒤 바로 복습을 해주세요. 그냥 보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반드시 다시 타이핑을 해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 선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단기 준비자들은 파이썬을 추천드리고 장기 준비 한 6개월 이상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직무 언어, 백엔드는 자바, 코틀린이 되겠죠. 프론트는 자바스크립트, 게임 개발은 C++ 정도, C샵 이런 걸로 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언어별로 시간을 다르게 줘서 파이썬이 불리했는데 지금은 시간을 같게 줘서 문법이 쉬운 파이썬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직무에 따라서 언어를 고정시키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직무 언어를 하는 걸로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풀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초반엔 토익처럼 생각해 주세요. 토익 공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제 한두 달 빡세게 하고 시험 세네 개 보고 가장 높은 점수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2, 3개월은 하루에 3문제에서 5문제씩 빡세게 풀어서 벽을 뚫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 3달 동안 몇백 문제를 푼 적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잘 풀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재기 문제를 아무거나 가져와도 다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풀고 그 뒤에 하루에 한두 문제 정도 풀면서 감을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고리즘은 초반에는 꾸준함보다 초반 몰입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기초 개념을 책이나 강의로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사람마다 책이 편하다, 강의가 편하다, 뭐 블로그가 편하다. 그거는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일단 이론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공부하듯이 이론이 됐으면 쉬운 문제로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랜덤 문제 풀이로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왜 랜덤으로 풀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심리상 문제를 보면 1분 안에 내가 이걸 풀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자신 있는 유형만 골라서 풀어요. 예를 들면 BFS만 풀고 DP는 미루죠. 그래서 예시는 DP로 들었는데 그럼 점점 잘 푸는 문제들은 잘 풀어지고 못 푸는 건 못 풀어지는 알고리즘 편향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실제 코트에서는 DP가 나오면 바로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푸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전 감각을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섞어 놓은 백주 문제집을 만들었는데 그건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놨으니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코딩 테스트를 먼저 끝낸다. 인턴 프로젝트보다 코딩 테스트가 면접 티켓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다음 영상 예고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코딩 테스트는 취업의 첫 관문이자 면접 기회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기초 정도를 떼려면 200에서 300문제를 풀어야 된다. 실전 통과를 위해서는 400에서 500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진짜 지금부터 다시 취준한다면 무조건 콜트부터다. 이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예고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넘어서면 그 다음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서류잖아요. 물론 코딩 테스트 열심히 준비했는데 서류를 합격해야 코딩 테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서류 합격률을 3배 올리는 포트폴리오 구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서류 담당자의 시야에서는 봐드립니다. 실제 합격자들의 공통 구조가 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취업까지 가장 빠른 루트, 이 흐름 그대로 이어서 가져가 보세요. 자, 이제 코딩 테스트를 시작해야 되니 지금 바로 영상이 끝나고 백준이나 프로그래머스를 열고 한 문제를 풀고 오세요. 그게 진짜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취업길잡이 코이였습니다.